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2월 ITQ 엑셀 A형 2021 버전 문제인데요. 엑셀 2019를 이용해서 실제 시험장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먼저 수험자 등록을 하면 화면이 잠기고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면 화면의 잠김이 해제되는데요. 이때부터 1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보면 좌측에는 엑셀 2019가 있고요. 우측에는 2023년도 12월 ITQ 엑셀 A형 문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구경하고 비법 얻기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인데요. 유의사항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저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ITQ 문제가 똑같지만요. 항상 이렇게 내 PC 문서 ITQ 폴더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저장하고 밑에 있는 문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만들고 A열의 너비 1로 바꾸는 것까지 쭉 진행해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도 우리 수업 시험 시작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저장부터 시작할게요. 시험이 시작되면 파일 또는 상단에 디스켓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파일에 저장 누르실게요. 네, 파일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어디에다가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문서에 ITQ 폴더에 여기에다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클릭하시고요. 자기 수험번호. 네, 일단 1, 2, 3, 4, 5, 6, 7, 8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 네, 을 먼저 넣어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내 수험번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저장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자마자 작업명을 4개를 만들 거거든요. 자, 시트 1, 2, 3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자, 옆에 더하기를 누르시고요. 더블 클릭, 제2작업. 다시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하고요. 더블 클릭, 제3작업이라고 넣습니다. 제4작업은 나중에 차트 할 때 시트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작업을 만드신 다음에요. 열의 너비를 1로 바꿀 거거든요. 모든 작업 시트에 열 너비를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작업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제1작업을 누르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동시에 다 선택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네, A열 머리글입니다. A열의 머리글, A열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누르시고 열의 너비 기본값입니다. 8.382 여기를 1로 바꾸세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작업 3작업, 2작업, 1작업 모두 다 이렇게 A열의 너비가 1로 바뀌어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1작업을 누르면 다 해제가 되거든요. 1작업에서 작업을 합니다. 문제의 주의사항은 이거를 그룹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직접 데이터 수정을 할 때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1작업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1작업이 열리면 가볼까요? 네, 표 1, 표서식 나오는데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인데요. 우리는 이번 작업 순서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입력하고요.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넣을
거거든요. 값과 함수를. 근데 이 값과 함수는 우리 순서대로 맨 뒤에 다 작업한 다음에 와서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력하는 걸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입력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은 B4셀이요. 여기 셀이거든요. 즉 읽을 때 B열의 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셀 B4셀을 클릭하고 작업을 해 줄게요. 자, B4셀을 선택하고요. 분류 코드 키보드의 탭키, 도서명 탭키, 옮기니 탭키, 분야, 출간일, 판매 가격, 탭키를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판매 가격. 그 다음에 리뷰라고 썼는데 여기 셀에는 단위 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한 줄이 더요. 이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단위 개라고 넣으십니다. 탭키. 그리고 열람 기간,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하나의 줄을 더 넣어야 되죠. 현재 셀에 Alt 엔터. 순위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요. 다시 다음 셀에 처음으로 이동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상태에서는 엔터 키를 통해서 하나의 열씩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 코드에 가서 대문자로 바꿔 주시고요. SE-3. 자, 분류 코드 도서명 엔터를 통해서 입력하고요. 열의 폭이 좁을 때는 넓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니 분야 자, 날짜 쓰실 때는 년, 월, 일을 구분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자, 가격 부분에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는 넣지 않습니다. 쓰실 때 14850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 오른쪽에 여기는 함수로 1번, 2번 문제라는 뜻이라서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보면 분류 코드 아래에 이렇게 3개의 열이 병합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3개를 드래그하고 여기는 단축키가 따로 있지 않고요. 우리 상단에 보시면 맞춤, 홈 탭에 맞춤 그룹 보면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드래그 하시고요. 병합, 가운데 맞춤. 자, 출간일 아래 2개의 행을 드래그 하시고 병합. 또 그 옆에요. G13셀부터 3개를 드래그 하고 병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 볼까요? 네, 이렇게 넣고요. 여기는 넣지 않습니다. 코스모스는 나중에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넣는 것이라서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으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열의 너비를 맞춰 줘야 돼요. 이렇게 분류 코드, C열, D열, E열 보시면 여기에 글자가 한두 글자, 한 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게요. 셀의 폭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네, 출간일 자동으로 맞춰졌지만 조금 더 판매 가격, 리뷰, 그리고 열 너비가 비슷할 때는요. 머리글에서 동시에 잡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의 폭을 먼저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작업을 할 게 여기에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하시면 요거부터요.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 11, 정렬은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 즉 문자는 가운데 정렬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외적인 거, 날짜 같은 것들은 예외예요. 숫자이지만 가운데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라 이런 거고요. 지금 요 일 작업할 때 우리는 뭐까지 할 거냐면 선까지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했으면 글꼴 먼저 지정 다 하고요. 정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제목과 결제란은 요거는 다른 거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꼴 정렬,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부터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가 볼게요. 자, 먼저요. 자, 글꼴 정렬은 모든 데이터에 다 넣을 거라서요. 이렇게 열과 행 사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굴림의 10이래요. 자, 홈 탭에 클릭 굴림 탭 11 하면 모든 데이터가 굴림 11이 되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다 가운데가 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출간일, 이 숫자만 드래그해서 오른쪽 정렬. 네,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정렬은 일단 여기까지만 둘게요. 천단위 고봉기호도 아직 안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만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렇게요. 범위. 그 다음에 홈 탭에 오면 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선이 다 같이 들어간 거 보이죠? 네,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 하단에 여기 대각선 테두리 또 보이시죠? 여기를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누르고 자, 직접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 요거 2개 넣으셔도 되고요. 네, 2개 확인 누르면 대각선이 완성이 되셨죠? 자, 먼저 B4부터 J4, G14부터 I4 영역을 주황으로 채워라. B4부터 J4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14, I14가 어떤 거냐면 G14가 도서명이고요. I14가 주황이죠. 즉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목하고 여기 도서명 판매 가격을 주황으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범위,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서명 클릭, 판매 가격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 바로 옆에 채우기가 있어요. 여기 누름 단추 누르시고 주황색은 여기 있습니다. 표준색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거든요. 주황. 네, 그럼 벌써 주황색도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 탭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자, H14셀에, 즉 여기죠. H14셀. H열의 14번째 H14셀에 도서명이 여기에 들어가게 하래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는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입니다. 네, 여기를 선택해 놓고 오셔야 돼요.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 여기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여기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이 들어오면 일단 목록으로 바꾸고요. 여기 도서명이 있는 요 목록을 넣으려고 그래요. 자, 원본에 가서, 목록입니다. 원본에 가서 C5부터 C12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C5부터 12까지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누름 단추가 생기는데요. 요때 누름 단추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코스모스로 되어 있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셀 폭이 좁으면 나중에 넓혀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엔 셀 서식이에요. G5부터 G12 영역에 G5부터 G12 영역에, 즉 판매 가격에 이런 뜻이에요.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는데요. 어떻게 표시하래요? 여기처럼요. 14,850원. 그런데 천단위 고봉규가 들어가죠.
뭐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범위한 상태에서 홈 탭. 여기 보면 표시 형식 옵션입니다. 네, 들어가서요. 표시 형식 옵션에 와서 사용자 지정. 네, 그리고 지표준이 아니거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샵, 샵, 0. 나중에 이거는 집중 분석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요 기호, 그 다음에 일반 숫자만 있을 때는 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 단위 구분 기호 클릭, 그리고 여기 텍스트 상자 뒤에 맨 뒤에다 놓고요. 여기처럼 따옴표 안에다가 겹따옴표예요.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위에 어때요?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어때요? 만들어지셨죠? 그리고 요거 할 때요. 여기 리뷰도 드래그 하시고요. 마무리 할 거예요. 여기는 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쉼표로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안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무리 하나 더.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리뷰로 이름 정의해라. 그래서 H5부터 H12를 먼저 범위하고요.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가 이름 상자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네, 리뷰라고 쓰시고, 엔터.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글자는. 그러면 이 범위가 리뷰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은 다 만들었는데요. 제목과 결제란은 어떻게? 여기처럼 만들 겁니다. 이 모양으로. 그죠? 그리고 결제란 있고요. 네. 제목을 넣을 때는 이렇게 B 위에부터 G열의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결제란은 이렇게 H열의 시작 부분부터 J열 끝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걸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먼저 넓힌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작업을 할게요. 20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22.5, 네, 이렇게 22.5 정도 났어요. 24.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맞추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놓고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평행사변이요. 어디서부터? B1부터 G의 중간까지. 그래서 한 번에 그리세요.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평행사변형으로 할 거고 뭘로 해요? 그림자는 오프셋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기가 노랑 보이죠? 도형에 대해서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오면 여기 도형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글자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도형이니까요. 도형에서 작업을 합니다. 도형에 채우기 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랑. 그래서 여기 채우기 노랑 눌러주시고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줘요. 도형 효과. 뭘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오프셋 오른쪽. 즉 바깥쪽 오른쪽 그런 얘기거든요. 그림자 가보면 바깥쪽 오른쪽. 요거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도형에 대해서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뭐가 있냐면 글꼴, 굴림 24, 검정, 굵게 보이죠? 엑셀하고 파워, 엑셀은 기본적으로 글꼴이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 들어가요. 도형에는. 그래서 검정색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임의의 색이라도요. 자, 이 상태에서 홈, 네, 글꼴을 클릭하시고요. 직접 입력할게요. 굴림. 자, 여기서는 탭도 가능합니다. 탭. 네, 크기 24. 되시죠? 엔터. 굴림 24. 그죠? 그 다음에 검정색 들어가라 했어요. 자동 누르면 검정색 됩니다. 그리고 굵게. 그렇죠. 채우기까지는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커서를 보세요.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에. 그죠? 왼쪽 상단에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거에는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중앙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꼴을 하실 때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냐면 여기요. 여기가 세로 정렬, 여기가 가로 정렬이거든요. 여기를 두 개 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래야지 이렇게 정중앙에 커서가 오거든요.
자, 이건 말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북 띄어쓰고 베스트 판매 현황 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쓰시고 빈 셀로 클릭해서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결제란 있죠? 결제란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결제란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임의의 셀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어떻게? 확인, 담당, 도둠, 요거 팀장, 부장이라는 걸 넣을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잠시 이거 화면 좀 넓힐게요. 자, 여기가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벗어난 곳을 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빠져나간 요 부분이요. K15, 16이네요. 자, 금방 만들어지니까요. 자, 범위 한번 해보실까요? K15, 16 드래그. 자, 셀 폭을 K열을 반만으로 접어보세요. 그리고 자, 15행이 아니라요. 15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6행 여기 하단에요. 자, 16행 하단에 여기요. 네. 여기서 누르고요. 3줄 정도만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 정도. 하나, 둘, 3줄 나오게. 네. 그리고 비법같이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요. 여기 병합 가운데. 범위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라고 넣어주세요. 자, 다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이대로 확인이라고 그냥 쓰세요. 탭키, 담당, 탭, 팀장, 탭, 부장, 엔터. 자, 입력 다 완료되었죠? 네,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전체 범위,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그냥 복사가 아니라요. 여기 복사 옆에 누름 단추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라고 했죠? 네, 눌러주시고요. 자, 그림으로 확인. 그림을 그럼 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다? 여기에다가 요 위치, 여기 H열이죠. 여기 위치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네, 이 상태에서 크기 줄이지 마시고요. 여기. 네, 이거를 이용해서 셀 폭이 좁다 그러면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조절해서 요거 도형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맞춰 주셨으면 자,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원본을 지워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드래그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KLMN 이렇게 머리글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4개만 삭제 눌러주세요. 네, 그럼 삭제가 됐죠. 방금 작업되어 있는 거. 무슨 방법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어때요? 똑같이 맞춰 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몇 점이냐면 100점입니다. 자, 나중에 이 하단에 보면 여기요. 이렇게 계산 작업이 있거든요. 7문제가 있는데 각각 20점씩입니다. 14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입력하는 거 미리 맞추어 놓고요. 보통 설명을 하고 하지 않고 이걸 넣는다면 보통 10분, 길어야 15분 정도면 입력이 마무리가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갈게요. 자, 이 작업을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제1작업 시트의 그죠? B사부터 H12를 복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복사해서 어디다 넣냐면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 넣습니다. B2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내용이 비슷한 건 하니까요. 자주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됩니다. B4부터 H12, B4열부터 H12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도 요 영역에서 쓰거든요. 네.
B사부터 H12를 범위 지정. 자, 복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누름나죠. 그림을 할 땐 이거였지만 지금은 그냥 복사. 복사하여 하면 이렇게 복사 자국이 나옵니다. 복사하여 어디에? 제2작업의 B2에, 즉 제2작업의 여기 B2입니다. 여기를 B2를 누르시고 붙여넣기. 그냥 넣을게요.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어때요? 열폭이 안 맞아지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네, 붙여넣기 옵션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옵션 들어가서 뭘 누르시면 되는 요거 열 너비 유지라는 걸 눌러주시면 1작업하고 똑같은 열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걸 눌러주실게요. 그럼 1작업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고급 필터 작업을 할 건데요.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분야가 과학 공학이거나 출간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자료 이렇게 포함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요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야, 지금 쓰일 거는 뭐예요? 분야하고 출간일이죠. 그죠? 여기 요거가 조건이거든요. 분야하고 출간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분야. 그 다음에 출간일 여기 있죠. 분야와 출간일을 가지고 작업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 출간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이거를 복사. 분야와 출간일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어디다 작업하라고 했냐면 여기요. B14셀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14셀에 갖다 놓고요. 자, 지금 이 복사한 걸 그대로 붙이는 거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누르셔도 되지만 그러면 범위가 해제되면서 입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엔터 쳐서 또는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분야 출간일인데요. 분야가 뭐래요? 과학, 공학 여기 있죠. 클릭하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직접 쓰셔도 됩니다. 과학, 공학. 그래서 분야가 과학, 공학. 그런데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대략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and라고 부르거든요.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and. 그죠? 또는 or라고 부르거든요. and는 다른 말로 그리고라고 하고요. or는 또는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를 다른 말로 우리가 부를 때 이면서 이렇게 부르죠. 지금처럼 이거나는 뭐예요? 또는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연산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연산자라고 불립니다. 논리연산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야가 과학, 공학, 이거나니까 뭐예요? 줄을 바꿔서. 그러니까 출간일은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출간일 밑에다 놓고요. 한 줄을 띄워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 출간일이 뭐래요? 2023년 1월 1일이면 그냥 2023년 1월 1일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뭐가 있어요? 이후라는 말이 있죠. 현재 시간 뒤. 그래서 여기서 현재일 포함이라고 했어요. 네, 요거 참고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후, 그러니까 요 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러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보냐면 요번에 또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관계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연산자에는 같다, 같지 않다인데요. 엑셀에서는 작다, 크다로 쓰입니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같다. 같지 않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요거 우리가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지만 요 기호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같다, 같지 않다 똑같이 쓰죠. 그런데 크다를 우리가 크다라고 읽지 않죠. 그죠? 초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읽어요? 이상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작다는 미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 우리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쓰면서 한번 만들어 보아드렸고요. 관계연산자가 있고요. 출간일은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 요거 말고 산술연산자도 있는데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산술연산자도 있어요. 네, 우선순위는 반대입니다. 산술, 관계, 논리연산자 순인데요. 산술연산자에는 괄호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위에 게 먼저고요.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위에 게 먼저. 이렇게 연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수 쓰실 때도 알고 계셔야 돼서요. 네, 요거는 꼭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간일이 자, 이거나라고 해서 제가 아래에다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간일이 뭐래요? 2023년 1월 1일은 맞는데 뭐래요? 이후 어디 있어요? 이후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출간일 아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크다 하잖아요. 크다. 그런데 해당 해를 포함해야 돼요. 같다까지 하고요. 크거나 같다. 얼마예요? 2023년 빼기 01 빼기 01. 0은 안 써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서식을 넣습니다. 엔터. 그래서 분야가 과학공학이거나 출간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하면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복사 위치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B18에다가 붙여 넣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터 데이터는 여기 있고요. 자료는 여기 있고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명, 옮기니, 판매 가격, 리뷰 데이터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미리요. 도서명, 또 뭐 있어요? 옮기니, 판매 가격, 리뷰 이렇게 요거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을 드래그, 도서명 옮기니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시고 판매 가격 리뷰 드래그. 그럼 떨어져 있는 거 선택을 하거든요. 이대로 복사. 네, 아까 여기 위에 제목 복사에 붙여넣듯이요. 여기 B18셀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복사한 거 그대로 붙여넣기 된 거 보이시겠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합니다. 자, 어때요? 다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가 데이터, 여기가 조건, 여기가 결과물입니다. 한 개만 넣으시면 도서명만 나와서요.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결과물입니다. 자, 이대로 만들어 볼까요?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죠. 네,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인데요. 일단 범위를 먼저 하고 할까요? 여기 데이터 범위 하시고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데이터 탭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하면 여기 범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아까 제가 범위해 줬던 거 여기에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요 조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에 해당되시겠어요? 여기가 복사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위치의 필터라면 여기에 필터해라 그런 얘기라서요. 여기 다른 장소에 넣겠다. 목록 범위는 여기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복사 위치 클릭하고 여기 필드명을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세 개 넣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필터가 되세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할 게 있는데요. 자, 옆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또 있죠. 표서식은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 바로 뭐예요? 여기가 결과 셀이 되겠죠. 결과 셀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를 하시고요.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잖아요. 그래서 홈 탭에 가서 채우기 여기에 오시면 색을 넣지 않고 없음입니다. 그럼 채우기 색이 빠지거든요. 채우기 없음 한 후 뭐라고 돼 있어요? 표 스타일 밝게 9번째 써라.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까지 하고. 자,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면 상단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 표 서식입니다. 네, 그래서 밝게에 몇 번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9번째. 1, 2, 3, 4, 5, 6, 7, 8, 9. 즉 이렇게 표 스타일 밝게 9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어디에 넣을 겁니까? 라고 나오죠? 여기 이 범위에 넣을 거다. 확인. 들어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건에 머리끄랭 줄무늬행일 적용이 바로 여기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죠? 네,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했는데요. 나중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열폭이 좁아진 게 있거든요. 여기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B열과 C열 사이를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넓혀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보다 결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과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작업도 다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이 작업까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80점입니다. 자, 이제 3작업을 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여기 문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3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3작업 시트에 넣어라. 출력 형태처럼. 그죠? 그런데 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 하는 건 알겠는데요. 3작업 시트에 어디가 없죠. 그래서 3작업 시트의 어디에? 바로 여기에. 즉, 이 위치가 어디예요? B2가 됩니다. B열의 두 번째 셀에.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메모를 할 수 있다면 3작업 옆에다가 B2에 라고 이렇게 미리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작업을 해라. 어이쿠. 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피벗 테이블은 여기다 넣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출간일 및 분야별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간일을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출간일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분야가 어디냐면 여기. 분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분야. 그래서 출간일 및 분야별로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네, 출간일 및 분야별로. 그래서 출간일은 행, 분야는 열로 읽습니다. 행과 열. 출간일 및 분야별로 뭐 하래요? 도서명하고 리뷰만 쓰래요. 여기 보시면 도서명하고 리뷰만 쓰래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 있어요? 도서명은 개수로 구하고 리뷰는 평균으로 구하세요.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2, 3, 4번은 일단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1번. 요 피벗 테이블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1작업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1작업에 가서 자, 여기 범위에서 그대로요. 삽입 피벗 테이블입니다. 삽입 탭에 있어요. 자, 여기 데이터는 맞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디 가서 기존 워크시트 보이시나요? 위치를 어디로? 제3작업에 어디로요? B2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작업의 B2 요게 시트 이름이에요. 제3작업 느낌표가. 그 다음에 현재 셀 B2입니다. B2에 넣어라. 확인하시면
테이블 영역이 나오면서 여기 레이아웃이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거, 요 필드들이 쭉 보이는데요. 내가 여기에다가 필터, 행, 열, 값에 따라 이거를 아까처럼 만들어만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출간일 및 분야라고 했는데, 출간일이 뭐라고 했어요?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간일을 끌어서, 누르고, 끌어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에는 뭘 갖다 놓냐면 분야를 끌어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간일 및 분야별로 이러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분야별로 뭐 하라고 있었냐면 도서명의 개수와, 그죠? 일단 뭐부터? 도서명입니다. 값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도서명의 개수는 일단 신경 안 써도 돼요. 도서명의 개수와 리뷰의 평균입니다. 리뷰가 여기 있죠? 리뷰를 눌러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리뷰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할게요. 도서명은 개수가 맞는데 리뷰는 뭐예요? 평균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값이라고 합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춰줄 건데요. 이 리뷰를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작동 안 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올 때 값 필드 설정. 네, 거기에서 뭐라고 써주시냐면 여기 평균을 선택해 주세요. 값 필드를 평균으로 이렇게 해놓고 확인입니다. 그러면 리뷰가 뭘로 바뀌어요? 평균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작업을 같이 해줄 거고요. 리뷰를 평균까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까지는 다 되어 있죠? 이제 2번인데요. 피벗 테이블이 구축이 됐죠? 네, 여기에서 뭐로 해준다면 행과 열에 보면 이렇게 출간일 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 레이블이 아니라 이름이 출간일이에요. 그래서 행 레이블을 클릭을 하시고 출간일이라고 직접 씁니다. 그리고 옆에 열에도 열 레이블이 아니라 분야예요. 클릭하시고 분야, 엔터. 이것이 1번 문제 할 때 꼭 작업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제 1번은 여기까지 하면 다 하신 거거든요. 2번은 이 부분이죠. 출간일을 그룹화해요. 그래서 출간일을 그룹화, 이 부분이에요. 출간일을 그룹해라. 즉 출간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요. 네, 지금 여기 더하기가 나와 있는 건 얘는 연도 되고 분기도 되고 출간일도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넣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출간일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도 가능한데요. 여기 분석 탭에 보면 여기 보면 선택 항목 그룹화, 필드 그룹화 있죠. 그래서 필드 그룹화. 그 중에 뭐를 해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를 뭘로 돼 있어요? 연으로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단위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 다 해제하세요. 뭐만? 연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해제도 가능한 연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우리 체크하고 여기 결과물하고 똑같이 나중에는 월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필드 그룹을 연으로요. 자, 해라. 그리고 분야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해라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것도. 그런데 분야를 보면 여기에 있죠. 과학공학, 인문, 자기개발, 즉 우리가 입력한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개발, 인문, 과학공학 되어 있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얘를 오름차순이라고 하고 이 반대를 내림차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읒, 이응, 기역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내림차순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면 이 분야의 누름단추 텍스트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기개발, 인문, 과학공학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3번과 4번을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옵션이라는 데로 가세요.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의 옵션 클릭. 자, 보이는 대로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레이아웃에 가보면 여기 첫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하고, 빈 셀은 보면 여기 빈 셀 표시 어떻게 해라, 무슨 문자로 대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별 2개예요. 여기 클릭하고 그냥 별 2개 곱하기 2번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 행의 총합계 지우래요. 근데 여기에는 없고요. 행의 총합계 이거는 요약에 있습니다. 가서 기본이 여기 보면 여기가 행이라서 여기 그죠? 총합계 여기가 위에가 열이에요. 여기 총합계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뭘 지워라?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즉 여기 오른쪽은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만 누르면 자, 레이아웃 구축까지 다 마무리했죠.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처럼 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를 여기 이 안에 내용을 여기 내용만 보세요. 다른 데는 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정렬한 것도 보일 거고요. 자, 이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입니다. 자, 이 별표가 다 어디로 와 있어요? 이 셀이라고 하면 가운데로 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에 와 있고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일 때는 드래그를 이렇게 데이터만 다 범위정 하고요. 자, 홈에 와서 가운데 정렬 누르면 기본이 다 가운데 정렬 되겠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오른쪽에 다 정렬되어 있긴 한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들은 다 천 단위 구분기호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쉼표 눌러서 간단하게 끝내줄 겁니다. 쉼표는 정렬 무시하고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어때요? 이 모양하고 같아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피벗 테이블 문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도 몇 점이냐면 80점입니다.